그러면 지금 저기도 2억인데 어디? 매출 말씀드리면 한식당 기준으로 해고 거기 1억 4천. 한식당 기준으로? 그럼 뭐 금갈라 났어요?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박건윤입니다. 네, 이주석입니다. 이주석 실장님과 함께 지금 일단 분양판 분양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일단 상황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분양 상황이 지금 어떤지. 불과 한 길게 보자면은 1년 차이로, 짧게 보자면은 6개월? 한 6개월 차이로 확연히 다르죠. 체감상 느껴지는 게. 그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저도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면 7월달 이후로 그냥 뭔가 느낌이 확 변한 느낌이라서. 그죠? 7월 딱 7월 뭐 맞죠. 그때부터 그냥 금리가 이제 좀 금리 난리가, 상승 예. 국면에 들어서고 하니까 표정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솔직히 다 자기 자본으로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네, 맞아요. 당연히 대출이라는 부분을 일으켜야 되고, 솔직히 대출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것도 그분의 능력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커지니까 차츰차츰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너무 가파르게 뛰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뛰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조금 쎄한데? 이런 느낌? 그러니까 관심이 있고 하시려고 하시다가도 잠깐 일시정지? 지금은 어때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 그러면 지금 투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그거는 뭐 분위기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솔직히 그 현장에 따른 조건이나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 되고, 어차피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하고 있는 아크로 여의도원 같은 경우 이게 뭐 없어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또 앞에 뒤에 열릴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현재의 조건을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당장 뭐 약간 유보하실 수도 있어요. 유보하실 수도 있고 상황을 볼 수도 있고, 근데 뭐 그게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일단은 그 부분이 가장 크겠죠. 지금 현재 어쨌든 분양은 계약금, 처음에 계약서는 계약금만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도금이잖아요. 중도금이란 부분이 이제 유의자냐 무의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실 거고. 그렇죠. 네,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준공 시기가 언제냐, 왜냐면 잔금 시기. 네, 잔금 시기라는 것도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현재 내가 그럼 이걸 했을 때 내 자산 상황, 유동성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겠죠. 근데 그 유동성이라는 부분이랑 이 금리라는 부분이 너무 지금 불투명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망설이시고 하시는 거죠. 네, 그거 뭐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래도 분양 현장은 계속 열린다. 그리고 하시는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분들 하시죠.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것저것 다 따져 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괜찮다. 뭐 그럼 난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럼 이제 그렇게 먼저 선택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뭐 장점이라면은 뭐 같은 현장일 경우 조금 더 좋은 컨디션의 매물들을 가져가시는 거죠. 좀 더 괜찮은 호실들, 맞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더 프리미엄이 솔직히 말하면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딱 초반에 예를 들어서 그게 뭐가 됐든, 뭐 우리 뭐 업무 시설이 됐든, 오피스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도생이 됐든 몰리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누구나 선호하는 것들은 금액대 상관없이 일단 선호하는 것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사실 시장이 이래도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건 어차피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 안정이 되고 하면 요거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시니까 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자금 유동성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유동성이 자금이 있으신 분들도 상황 더 지켜보고 할래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먼저 선점하시는 분들이 같은 자금이더라도 더 좋은 호실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이거는 그런데 그거 어차피 다 이제 투자자분들이 직접 판단하시는 거고 맞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맞고 틀린 건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네. 아무튼 뭐 이거는 잠깐 여담으로 한 거고,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는 저희가 일단은 오피스텔을 저희가 분양을 했고,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고, 생수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상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죠. 네, 근생, 뭐 오피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상가에 대한 건 진짜 저희 예전에 상담하고 그럴 때는
일단 상가는 다들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비싸잖아요. 네.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죠. 상가는 그러니까 어떤 상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 상가 딱 하면은 대부분 1층 생각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1층 상가를 생각을 많이 하죠. 1층이잖아요. 1층이 왜 비싸겠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거고 사람 눈에 많이 띄는 데고 단적으로 강남역 우리나라 최고 상가냐라고 하는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 1층 상가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리고 거기 맞아요. 들어가는 입주하는 뭐 어떤 브랜드가 됐든 기업이 됐든 거기서 매출을 일으키겠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거기 이제 흔히 뭐 안테나샵이라고 하죠. 예. 그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강한 게 일단 1층 상가란 말이죠. 그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유동성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 네. 그리고 그런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 아무래도 많이 비싸고. 왜냐고요? 땅값이 비싸니까. 그렇죠. 땅값도 네. 비싸고 네. 수요도 많고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소위 말하는 일단은 뭐 상가가 좋은 곳은 만약에 준공이 다 되고 나서 활성화가 된 이후에도 이제 권리금이라는 그것도 뭐, 많이 받을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솔직히 이제 뭐 투자하신 분들, 소유주분들이 얘기는 아니죠. 그렇긴 얘기는 하죠. 아니고. 그렇게 그래도 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아주 상권 좋은 것들은 그걸 소유주분들이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곳들도 있고. 그럼요. 네, 그건 이제 소유주분들 마음이라. 아, 그렇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상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딱 비교를 해보고 싶은 것들을 뽑으셨잖아요. 네. 네, 뭐 이제 준공을 앞둔 거, 그리고 이제 분양을 할 거, 그리고 분양 중인 거, 네.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봤을 때 제가 그냥 흔히 뭐 이제 9호선 뭐 지하철 9호선 라인, 뭐 황금 라인이라고 고선 하잖아요. 완전 네. 황금 라인이죠. 그 라인 중에 지금 현재 상업시설들 분양 예정이거나 분양을 하고 있거나 분양이 완료됐거나 이런 것들 한번 쭉 봤거든요. 뭐 고선에 좀 벗어난 것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거 봤을 때 청담동 있죠. 네. 제일 좋아하는 청담동. 내가 거기가 익숙해서 청담동 제일 좋아하잖아요. 익숙해서 그러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 한 세네 군데를 쭉 봤어요. 쭉 보고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제가 봤던 거는 이제 저희 하고 있는 아크로 여의도원, 그 다음에 폴스타인 상가. 폴스타인. 네, 폴스타인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청담역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청담 자에 있는 블럭에 완판이 된 상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왜냐하면은 그건 한 방에 끝났겠는데요? 완전 한 방은 아니고 근데 짧게 해서 끝났어요. 아무튼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캐스케이드나 뭐 펜테일로노냐 여러 가지 봤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비교해드리는 거니까 저는 이제 세 곳 폴스타인, 아크로 여의도원, 그 다음에 엘프론트, 네, 청담동 엘프론트. 정말 초반에 말씀드린 게 유동인구라는 부분이었으니까 세 군데 다 유동인구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죠. 폴스타인 같은 경우는 언주역 사거리죠. 그리고 아크로 여의도원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IFC몰 쪽이랑 더현대 딱 이어진 라인이잖아요. 여의도 여기서부터? 네, 여의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진 그리고 기업도 되게 많은 곳이고 엄청 많죠. 네. 저희 있으면서 여의도에서 계속 있으면서 점심시간만 되면 거기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여의도에는 평일 점심시간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항상 밥을 일찍 먹거나 아니면은 건너뛰고 늦게 먹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김밥 사 먹거나. 네,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유동인구적으로 보면은 여의도가 제일 좋아요. 유동인구 면에서. 네, 유동인구 면에서는 여의도가 가장 좋아요. 하루 여의도 전체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딱 그 사업지에서 반경 한 1km 정도 그렇게만 이제 한 번씩 봤는데 그 유동인구적인 면에 있어서는 여의도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 그러니까 상가라고 해서 모든 업종을 제가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흔히 할 수 있는 그냥 식당, 그러니까 한식당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어쨌든 점심시간 상권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여의도 같은 경우가 월 평균 매출 보니까 한 5천만 원대. 그게 그러면 그러니까 한 식당 그죠? 그러니까 식당에서 나오는 게 전체 매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균이잖아요. 평균이니까 뭐 식당이 한 100개 그 반경에 한 200개 뭐 100개 있다. 뭐 전체 매출에서 그냥 식당 수로 나누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평균이니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이럴 테니까. 근데 대략적으로 그냥 상권이라는 걸 알아보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여의도 같은 경우 평균 한 5천만 원 조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언지역 상권. 이것도, 근데 언지역은 제가 그렇게 뽑긴 했는데,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하는 게, 언지역은 식당가가 많은 동네는 아니에요. 언지역 사거리가. 대로변 쪽으로. 그렇죠. 네, 대로변 쪽으로 이렇게 식당가가 되게 많은 거리는 아니에요. 네, 거기가 일단 뭐 차병원 쪽이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좀 더 많고, 그 다음에 배우단지에 뭐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거나 그러진 않은 그러진 곳이라서. 않으니까. 네. 근데 여기를 제가 봤던 거는 주변에 그 언지역 그 사거리 주변으로 해서 이런 오피스텔들이 공급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게 꽤 돼요. 그렇죠. 예, 좀 고가의 오피스텔들이.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이제 폴스타인을 본 건데, 거기는 이제 식당 기준으로 하면은 한 4천만 원 후반대. 이것도 평균이고요. 그리고 청담동의 그 청담 사이아 쪽. 제가 이걸 뽑은 이유는 여기가 지금 3일 아파트 재건축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한 1200세대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1200세대가 넘어가고 기존의 자이가 한 700세대 있어요. 그리고 뭐 레미안 로이뷰, 뭐 아이파크 이런 것들도 한 100세대를 다 넘어가요. 그럼 이런 아파트 단지를 크게 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홍실 아파트도 재건축돼요. 바로 건너거든요. 그쪽 블록은 상가가 별로 없는 동네예요. 근데 여기가 기존에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쪽 건물들이 상가 건물들이 좀 노후됐어요. 제가 그 빨간 벽돌 건물 뭐 이렇게 해갖고 엘리베이터 없고 뭐 낮은 것들. 그때 우리 그 칼국수 먹었던데. 거기 제가 좋아하는 집인데 어쨌든 거기 한번 가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쭉 보시면은 건물들이 일단 노후화돼 있어요. 노후화돼 있다는 소리는 뭐 주차가 되게 불편하다는 소리예요. 그냥 따로 이렇게 주차장이 나와 있긴 하잖아요. 유료 주차장으로. 네, 그냥 대표적으로 3일 아파트 그 상가 그거는 지금 재건축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거 왜 안 들어가요? 상가는 좀 복잡하죠. 근데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되겠죠. 제가 그것까지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는 없고 그렇긴 어쨌든 하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정말로 오랜만에 공급되는 상업시설 건물이란 말이에요. 상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건 빨리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은 대부분 비슷하니까.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매출 말씀드리면 한식당 기준으로 하고 거긴 1억 4천. 한식당 기준으로? 그럼 뭐 금발 나놨어요? 아니 무슨 아니 여의도는 이해가 가요. 네. 근데 이거는 어찌됐건 이게 아주 그냥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온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좋을 때 상권이 역시 청담동 쪽이 이제 뭐 단가도 그렇고 이제 소비하는 것도 크구나, 끔찍하구나.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여기는 여기다 차리면 돈 못 벌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이제 3일 아파트가 다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괜찮아질 거예요. 왜냐면 재건축 단지가 2개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파트 상권 거주민들이죠. 그러니까 뭐 낮 시간대는 오히려 나가서 뭐 출근하고 이러겠지만은 저녁 상권이나 주말 상권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거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아크로여의도는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의도 상권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 그러니까 주말은 솔직히 좀 많이 떨어질 거고. 솔직히 저희가 매일 가 있잖아요. 가 있으면 이제 일단 아침에는 커피숍이 겁나 장사가 잘 돼요. 줄 서야 돼요. 커피숍인데. 그리고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밥집에 사람들이 줄을 그렇게 서 있어요. 식사하시고 또 커피 또 사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술 드시는 분들, 회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주 5일. 근데 주말에는 사람이 없어. 주말에는 IFC몰이랑 더 현대 서울에밖에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러니까 그렇다고 상권이 그럼 주말 상권 아예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아닌데 평일에 비해서 확연히 떨어지는. 그럼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그 매출 이제 뭐 평균을 내는 거지만은 그 매출이 가장 높을 때가 보통 이제 여의도는 주말. 뭐 다 비슷하지만은 그 상승 폭이 좀 그렇고. 그리고 언지역 상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주변에 들어오는 새로운 신규로 공급되는 대단지들은 아니지만은 근데 다들 단가들이 좀 높은 곳들이잖아요. 네, 최근에 분양한 곳들이 있고 너무 단가들이 높은. 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여기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그리고 어쨌든 기존에 이제 호텔에서 운영하던 상업시설들이 다 있던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이게 좀 특징이 있고 괜찮아 보여서 이렇게 3군데를 제가 뽑아봤고요. 자, 그러면 엘프런트 같은 경우는 평당
평당가 전용 평당 기준으로 하면은 평당 한 2억? 2억 정도? 2억 전후? 지금 1층의 경우. 그러니까 1층 전면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저기도 2억인데 어디? 폴스타인도 2억인데. 관광권이니까. 근데 그건 더 예전에 분양을 했잖아요. 자, 봐봐요. 폴스타인은 도로변에 나와 있는, 대로변에 나와 있는 상업지잖아요. 그죠? 엘프런트 같은 경우는 대로 아니잖아요. 이면이죠.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렇게 따지면 엘프런트가 비싸다고 볼 수 있지. 와, 근데 엘프런트가 진짜 비싸게 나오긴 했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엘프런트가 그럼 안 좋은 거냐? 아니잖아요. 아까 좋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매출 부분에서 이만큼 3배가 차이 나잖아요. 하고 땅값 자체도 거기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체도 다르니까. 근데 이제 뭐 어떤 업종이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그 말씀드린 엘프런트가 있는 상권이랑 그 다음에 폴스타에 있는 상권이랑은 또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맞게 되겠죠. 근데 엘프런트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랐겠는데요. 아마 이건 분양이 완료가 된 거니까 네, 분양 완료가 거래를 된 하려면 뭐 전매 방법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을까? 그죠. 프리미엄 어느 정도 붙었겠죠. 네,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프리미엄은 있을 거고 하지만 프리미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미래가치나 이런 거는 괜찮다. 아, 그래서 안 파시려고 하시는 분도 많겠는데. 이게 뭐 매물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죠. 네, 별로 없고 보면은 이제 1층은 제가 지금 못 봤고 아직. 근데 뭐 지하 1층. 근데 지하도 되게 약간 이제 뭐라고 하죠? 네.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매물이 몇 개는 있어요. 몇 개 있는데 1층분은 지금 잘 안 내놓으려고 하시던데. 내놓겠어요? 아니 저 같아도 안 내놔. 그럼 나 같아도 안 넣고. 자, 그럼 이제 그럼 폴스타인 같은 경우도 솔직히 한 2억 정도예요. 2억. 제일 비싼 게 2억이라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1층 전면부 쪽이 전면부. 비싸겠죠. 그러니까 2억 정도 보는 거고. 그리고 여의도 도원 같은 경우가 1층 전면부가 1억 8천. 전용 기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용 기준이죠. 그렇게 돼 버리면 자, 느꼈을 때 가격이 어떤 거 같으세요, 지금? 가격이요? 가격 비싸죠. 비싸기는 해. 솔직하게. 솔직하게. 뭐 저희가 뭐 항상 저희가 사실은- 진행하고 있지만은 좀 세다. 그래서 세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싸게 나왔는데 예, 오피스텔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안 비싸네였는데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과한데? 근데 그렇게 과한데? 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그건 좀 과하긴 하다. 그렇다고 해서 에이씨 말도 안 돼 이건 아니고 그럼요. 살짝 오버 같은데 하지만 그거는 뭐 공급자분의 뭐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 상가를 하면 수익률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상가는? 그죠. 그러니까 상가를 하실 때 뭐 상권이나 뭐 이런 거를 보시는 것도 당연히 좋은데 이제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쨌든 간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장사를 잘 하고 오래 있어야 수익률이 좋은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낼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술만 들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 수익을 못 가져가면 장사 못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일단 수요나 상권이 중요한 거고 뭐 수요가 괜찮고 하게 되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수익률은 어느 정도 맞춰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소득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지는 경우는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제가 살짝 조금 과하다 싶었던 게 수익률이 서울 도심권을 보통 한 3% 보신단 말이에요. 3.3에서 4% 정도 보신단 말이에요. 간당간당한 거예요. 3% 나오기가? 좀 살짝 간당간당해요. 그러니까 주변 이제 상권이랑 대비했을 때. 근데 이해는 갔던 부분이 이게 지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4년 후라서. 그러니까 시간이 뭐 2년 후 이 정도도 아니고 한 4년 후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납득이 된 거지. 그냥 처음에 이렇게 딱 받아들였을 때는 좀 과하다였어요. 조금. 많이 아니고요. 조금. 이런 게 있었고. 근데 항상 뭐 새로운 게 나오면 금액들은 항상 좀 비싸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다 비싸게 네. 느끼시니까. 근데 새 거니까.
아까부터 계속 새 거니까 뭐 유행어예요? 새 거는 비싸죠 원래 다. 아, 새 거는 원래 다 비싸죠. 신상은 원래 다 비싸잖아요. 그럼요. 예. 핸드폰도 아니요, 가격 동결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뭐. 신상은 대부분 비싸. 아니, 아무튼 뭐 더 좋아지고 비싸지잖아요. 더 좋아지잖아요. 뭐가요? 건물이 새 건데? 아, 그럼 그래요. 건물이 새 건데. 아무튼 지금 상가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상가 같은 경우가 저는 봤을 때 근데 상가 하시는 분들은 상가만 하시잖아요. 거의 상가만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경험이라는 거잖아요. 경험이 돼 있고 그게 좋은 경험이면은 그걸 더 계속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해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요건 이렇구나, 요건 이렇구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거 잘 되는구나,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뭐 상가 하시던 분은 상가만 하시고, 오피스 하시는 분도 오피스만 하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딱 그것만 정해서 하시느냐 그러면 또 아니에요. 네, 그렇죠. 관심들은 다 있으세요. 관심들은 다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 여의도권 아크로 여의도 더원 같은 경우는 좀 상가도 괜찮은데 오피스도 괜찮을 것 같고. 아유, 거기는 일단은 오피스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제가 일단 상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였으니까 요 세 곳 특색들이 다 있고 특징들이 다 있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하시면 비교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지금 일단은 근데 상가를 분양을 하고 있고, 분양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분양 예정이고, 그렇죠. 분양 중이고, 분양이 끝난 거고. 네. 에 대한 것들 한번 보시고요. 그냥 분양 예정인 것들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걸 뭐 주택이나 아니면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만 하셨을 경우라도 상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시고, 하시라는 게 아니고 한번 하시라는 알아보세요. 거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살펴보시고. 그럼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언제든지 여기 밑에 보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을 주세요. 24시간입니다. 24시간 동안 저희가 언제든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건율 네, 이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